2020년 4월 28일 화요일 경제신문 읽는 여대생 시작합니다. 1. 종부세 31만 가구 역대 최대. 10채 중 9채가 서울에 몰렸다. 올해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종합부동산세 대상 공동주택이 30만 가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정부가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릴 계획이어서 종부세 대상 아파트도 매년 급증할 전망입니다. 올해 공시가격 1위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로 69억 9,200만 원이었고 2위는 용산구 한남동의 한남더일로 65억 6,800만 원이었습니다. 2. 한국 완성차 업체 5개 중 2개만 있어도 충분. 정부가 도와주기만 하면 우리 자동차 기업들은 경쟁력을 갖고 회생할 수 있을까요? 일각에선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자동차 업황이 미국, 유럽보다 먼저 반등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세계 자동차 시장 구조 변화를 냉정하게 파악하고 더 이상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이미 세계적으로 자동차 생산과 공장 시설은 포화를 넘어 남아돌고 있다며 한국의 완성차 메이커는 2개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체 구조 조정과 혁신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노동자 프렌들리 정책에 입각한 정부의 대규모 지원은 혈세 낭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3. 현대차, 전기차 배터리 파우치에 이어 테슬라식 원통형 채용 검토. 전기차 배터리로 중대형 파우치만 써오던 현대차가 미국 테슬라처럼 원통형 소형 전지 채용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각형 또는 파우치 방식만 채용해온 전통의 완성차 업계에서는 보기 드문 시도입니다. 전기차 라인업 다양화에 대비한 배터리 공급 유연성 확보와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현대차의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가 최근 LG화학과 리튬이온 원통형 소형전지 채용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테스트에 착수했습니다. 4. LG화학 1분기 선방. 전지 하반기 갈수록 더 개선. LG화학이 코로나19 사태에도 1분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주요 석유화학 제품의 스프레드가 개선된 데다 부문별로 사업구조 비용 효율화에 나선 덕분입니다. LG화학은 차세대 성장 동력인 전지 부문에 대해 수율 개선도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올해 흑자 전환을 자신했습니다. 5. 예타넘은 레벨 4 자율주행. 법 개선 다시 1조 투자 박차. 정부가 2027년까지 1조 974억 원을 투자, 레벨 4급 첨단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박차를 가합니다. 레벨 4는 운전자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동차가 스스로 상황을 인지 판단해 주행하는 단계입니다. 현재 우리가 경험 중인 자율주행 기술은 차로 이탈 방지, 차량 간격 유지 등 레벨이 수준의 기술입니다. 레벨 4 단계에선 운전대를 잡히 않아도 알아서 목적지로 이동하는 진정한 의미의 자율주행 문이 열립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 사업이 예비타당 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28일 공동 발표했습니다. 6. 신동주 회장,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 제출. SDJ 코퍼레이션 신동주 회장이 오는 6월 예정된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의 건과 정관 변경의 건 등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신동주 회장은 29일 주식회사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주주제안 제출에 관한 안내 말씀을 통해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홀딩스의 기업 지배 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주주제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7. 아모레 퍼시픽그룹 1분기 영업이익 반토막. 아모레 퍼시픽그룹의 영업이익이 지난 1분기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타격으로 분석됩니다. 아모레 퍼시픽그룹은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79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6.8% 감소했다고 28일 공시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그룹의 저조한 실적은 백화점과 면세점, 방문 판매 등 주요 오프라인 채널과 해외 사업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실적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아모레 퍼시픽그룹이 주력하고 있는 중국 등 아시아 사업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해외 매출이 28% 감소하며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됐습니다. 다만 온라인 매출이 대폭 신장된 것이 긍정적인 요소로 남았습니다. 8. NH투자증권 1분기 영업이익 538억, 전년비 77.3% 감소. NH투자증권은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53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3% 감소했다고 28일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6조 8,527억 7,400만 원으로 7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기순이익은 310억 8,700만 원으로 81.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9. 신의 직장 S51 1분기 적자만 1조. 충격에 빠진 정유업계. S51이 지난 1분기 1976년 창사 이후 가장 많은 1조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국내 정유업계에 피해가 확인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올 들어 국제유가 급락으로 정제마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손해를 보며 장사한 탓입니다. 원유와 석유 재고분도 유가와 상품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대규모 손실로 잡혔습니다. 정유업계는 2분기 실적을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입니다. 10. 코로나에도 LG이노텍 멀티카메라 효과의 1분기 흑자 전환. LG이노텍이 코로나19 확산에도 스마트폰 멀티카메라 채용 증가에 힘입어 깜짝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카메라 모듈을 포함한 광학 솔루션 사업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100% 증가한 1조 3,34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 고사양화 추세가 지속하며 프리미엄 스마트폰용 멀티플 카메라 모듈과 3D 센싱 모듈 등 고성능, 고품질 부품 판매가 늘어나고 있으니 2분기에는 모듈 수요 약세가 예상되지만 5세대 이동통신 시장 성장에 따른 반도체 기판 수요 증가가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11. 미래에셋 내달 2일 마지노선 7천억 계약금 소송 불거질 듯. 미래에셋 금융그룹이 총 7조 원이 넘는 미국 내 15개 초고급 호텔 인수와 관련해 매도자인 중국 안방보험과 법적 분쟁에 돌입했습니다. 미래에셋 측은 안방보험이 매매 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 가능성을 통보했으며 안방보험 측도 당초 계약대로 7조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미국 내 호텔 산업이 사실상 붕괴한 가운데 양측 간 법적 분쟁으로 매가들이 장기 표류하거나 어그러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12. 3월 한국인의 넷플릭스 결제 금액 362억. 역대 최대. 지난 3월 한국인의 넷플릭스 결제 금액이 362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한국인 넷플릭스의 월 결제 금액은 362억 원, 유료 사용자는 272만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넷플릭스의 결제 금액은 34억 원, 유료 사용자는 26만 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년 만에 10배 이상 늘어난 셈입니다. 13. 암세포 주기는 NK세포 담아 치료 부위에 직접 전달. 국내 연구진이 NK세포를 담아 암세포가 있는 곳에 직접 이식해 암을 치료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NK세포를 넣는 이 구조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분해되며 인체에 무해한 성분입니다. 연구진은 향후 NK세포 기반의 면역세포 치료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4. 삼성전자 5G 중저가폰 갤럭시 A51 5월 7일 출격. 가격 57만 2천 원. 삼성전자는 5월 7일 갤럭시 A51 5G를 국내에 출시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갤럭시 A51 5G는 감각적인 디자인의 영 프리미엄 5G 모델로 강력한 쿼드 카메라와 6.5형의 대화면 인피니티-O 디스플레이, 대용량 배터리를 모두 갖춘 제품입니다. 29 비율의 인피니티-O 디스플레이가 적용돼 한층 몰입감 있는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선사합니다. 4500mAh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하루 종일 배터리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15W 고속 충전을 지원해 충전 시간도 절약해줍니다. 15. LG전자 프리미엄 5G 폰 벨벳 출고가 89만 9천 원.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전자 벨벳은 오는 15일 출고가 89만 9천 원에 출시 예정입니다. 당초 이 단말은 G90 신규로 선보일 계획이었던 만큼 프리미엄 단말에 속합니다.
이번에 LG전자는 플래그십 제품 라인업에 붙여온 V 명칭을 과감히 버리고 벨벳이라는 새 이름을 붙였습니다. 벨벳은 퀄컴 최신 5G 칩셋인 스냅드래곤 765 5G를 탑재하고 디자인 및 카메라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물방울 카메라와 3D 아크 디자인을 채택했고 후면에는 4800만 표준 800만 초광각 500만 심도 카메라를 적용했습니다. 스테레오 스피커, 인공지능 사운드도 지원합니다. 16. 외국 매체 삼성전자, AMD와 협력해 엑시노스를 게임기에 넣을 수도. 26일 정보기술 전문 매체 하드웨어 타임스는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닌텐도 스위치 후속 제품이 엔비디아의 그래픽 칩 대신에 AMD의 라데온 르엔나 구조를 적용한 삼성전자 엑시노스 칩을 사용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드웨어 타임스는 엔비디아 테그라 시리즈는 구식이 됐다며 삼성전자는 이미 암 설계를 적용한 경험을 갖고 있어 르엔나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체할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7. 삼성, 갤럭시 S21에 BOE 올레드 적용 검토한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갤럭시 S 시리즈에 중국산 유기발광 다이오드 패널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시장조사업체 DSCC는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가 내년에 출시할 갤럭시 S에 BOE의 6.67인치 플렉시블 올레드 패널 수급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E는 세계 1위 LCD 기업으로 올레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올 1분기 450만 장의 플렉시블 올레드 패널을 출하해 세계 3위 올레드 업체로 부상했습니다. 18. 모바일용 올레드 패널 시장 FHD 대세 1분기 출하 73.1% 차지. 지난 1분기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에 출하된 모바일용 올레드 패널 10개 중 7개 이상이 FHD 해상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바일 기기로 고화질 콘텐츠를 즐기는 사용자가 늘면서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가 FHD 이상 해상도를 선호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9. 수수료 탐욕이 부른 위기. 큰손들 자산관리 시장 떠났다. 2018년과 2019년 은행 프라이빗 뱅커들은 쉴새 없이 사모펀드를 팔았습니다. 최소 투자 금액을 10억 원으로 올려도 펀드에 가입하려는 투자자가 줄을 섰습니다. 하루 1000억 원 넘게 팔린 펀드도 있었습니다. 금융자산관리 시장은 초호황을 누렸습니다. 라임 사태는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초저금리에도 은행과 증권회사는 신규 상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PB들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사모대체 투자펀드가 잇따라 부실한 것으로 밝혀지자 고객들은 이탈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관리 시장이 붕괴 직전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은행들이 높은 수수료에 따르는 의무는 다하지 않았습니다. 펀드 실사와 사후 관리에는 손을 놓았습니다. 대체 투자펀드가 상품 제안서와 달리 엉뚱하게 운용돼 투자자 피해를 초래하는 일이 터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20. 내 말은 살림살이. 가게 문 닫고 노점상 사라져. 코로나19로 소비가 급감하면서 지난달 카드 이용액은 1년 전에 비해 4.3% 줄었습니다. 사상 최대 감소폭입니다. 비대면 거래, 즉 온라인 쇼핑만 다소 선전했을 뿐 항공, 여행, 교육 서비스 할 것 없이 씀씀이가 최대 40% 급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70.8을 기록해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지금보다 소비를 늘릴지 보여주는 전망지수는 역대 최저치인 87까지 떨어져 불안함에 지갑을 닫겠다는 소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오늘의 경제신문 읽기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